자, 코리아 백시아 박근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오늘 이사님이 뽑은 이슈들은 어떤 건지부터 먼저 보죠. 예, 조정 가능성. 네. 증권가 이번엔 다르다. 차 주시장에서 이번엔 다르다. 저 얘기가 참 회자가 많이 되는 얘기긴 한데. 이게 좀 약간 여담으로 이게 5개인데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는데 표시가 그동안 안 됐었잖아요. 저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걸 해주셨네요. 이제 이건 색깔 이렇게 빼주는 거. 네. 네. 어떤 감사합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토탈 시가총액 비중이 우리 코스피 내에서 30%가 되면 그동안은 무조건 떨어졌다라는 이제 그동안 3번 정도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이 20%고 하이닉스가 10%면 뭐 10% 고. 플러스 30이잖아요. 그럼 무조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.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도 지금 30%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, 저는 사실 이거를 한 이틀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기사화가 되는 걸 보고 뭐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뭐 굳이 이런 걸 좀 약간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제도 또 이게 나오는데 증권 포털에서 굉장히 많이 이걸 보셨더라고요. 네. 히트스를.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두 종목이 전체 시총의 30%라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.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돼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. 어쨌든 한번 왜 그렇게 이사님 보시는지 이따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. 반도체 겨울 경고하더니 모건 스탠리 얘기죠? 네,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은 지금 뭐 증시 어떤 부양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4,200까지 가능하지만 뭐 지정 확장 리스크나 아니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부양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3,100까지도 네. 뭐 본다. 뭐 이런 내용들이긴 한데 좀 약간 뭐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. 근데 일단 저는 증권가에서 시장이나 특정 종목을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 그동안에 계속 좋았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게 고점이죠. 네. 신호죠. 근데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아무튼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IB에서도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뭐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. 네. 근데 모건 스탠리는 기분 나쁜 대표적인 아이비죠. 좀 자주 틀리기도 했었고. 네. 근데 희한하게 긍정적인 얘기는 별로 안 먹히는데 부정적인 얘기는 기가 막히게 막혀요. 네. 그래서 좀 이게 작년 9월 얘기입니다. 이 반도체 겨울 온다는 얘기. 네네. 그때 하이닉스 목표가를 제가 기억으로는 절반 이하로 깎았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갑자기. 그래가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.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거를 기점이는 아닌데 하여간 8월부터 외국인들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중심으로 대거 매도를 좀 하면서 지수도 많이 빠지고 그랬었죠. 자,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변을 해서요. 굉장히 한국의 테크주들, 반도체를 중심으로 테크주들 정말 좋다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그만큼 좋다라는 저도 이제 이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. 자, LG전자 국내 시가총액보다 더 높아졌다면서요? 일단 1,710루피인가 이제 기록하면서 일단 그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50% 폭등을 했는데 이제 인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 물량이 좀 엄청났었죠. 이제 배정 물량이 한 160배 정도 청약을 하면서 아이고야. 이제 굉장히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했는데 흥행 돌풍을 일으켰군요. 그렇죠. 어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뭐 엄청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네. LG전자는 사실 전년도 3분기보다 감소를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보다는 잘 나왔다는 걸로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조호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LG전자 입장에서는 뭐 1조 8천억 정도 이제 돈이 유입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5일 정도, 네. 4일 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근데 지금 작년에 현대차가 상장을 했었잖아요, 인도에서. 네네. 그 이후에 현대차 주가에 그게 크게 좀 도움이 됐어요?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. 그렇죠. 네. 한번 보시죠. 네. 근데 어쨌든 LG전자가 인도에서 굉장히 이렇게 상장을 했고 이렇게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가는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. 자, 사실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 낙폭을 키웠던 재료입니다. 이 하나오션. 어제 최고 시장이 화두였습니다. 네.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내용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301조 조사 들어가면서
중국의 해운사들, 조선사들이 중국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국의 기업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하나 미국 계열사들이 그 조사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중국은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 어떠한 뭐 거래도 네. 이제 금지를 시킨다라는 내용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오션 미국에 있는 계열사 뭐 필리조선사나 뭐 하나해운이나 사실 중국과의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하나오션과 하나엔진을 계열사로 같은 이제 연계돼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후폭풍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엔진의 매출의 30%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을 때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조선사들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이긴 합니다. 이사님 생각은요? 어제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사실 그 증권사에서 그 조선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들을 몇 개 좀 내놨었어요. 그러겠죠. 뭐 약간 뻔하긴 한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. 제한적이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 미국에 있는 하나오션 계열사 5곳은 이제 이번에 중국에 제재가 된 계열사 5곳은 중국과의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영향이 없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재료긴 하다. 뭐 이렇게 코멘트들이 바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?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. 갖고 계신 분들, 그 다음에 이거를 살려고 조정을 준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셨던 분들. 일단 후자 쪽, 조선 쪽을 이제 사고 싶은데 마스가를 보고서인지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 쪽 조정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저도 좀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반등을 보고 사는 게 낫고 갖고 계신 떨어질 듯 하지 말고 네, 반등을 그렇죠. 보고 네. 사라고.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반등을 이제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낫고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정리해요? 굉장히 좀 힘든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하나 오션은 좀 그렇고 하나 엔진은 좀 약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. 조심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하나 엔진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화 엔진의 중국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인데 중국의 조선사들도 결국은 다른 해외 선주들한테 뭐 물론 중국 선주들도 있겠지만 오다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걔네들이 오다를 할 때 엔진은 한국 거 써줘 뭐 이런 식의 오다들도 많아서 저도 그런 분석글들을 좀 네. 보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 조선사들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뭐 내용도 좀 나오더라고요. 글쎄요. 미국과의 협력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이다. 오히려 예. 예. 그렇게 이제 이사님 생각을 하시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좀 갖다 붙인다면 많이 오는 데 따른 뭐 결국 노이즈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고요. 갖고 계신 분들 뭐 일부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 뭐 익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뭐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번 일이 그걸 훼손할 거냐 여부에 대한 판단 그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시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. 어쨌든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국 비중 늘어난 MSCI 신흥국 지수 외인 바이코리아 통로.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. 네. 일단 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이 절차상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맞아요. 아직 시간이 때문에 많이 걸리죠. 일단 이거는 전 정부에서는 역대 최저치를 한번 찍었습니다. 전 정부에서는 MSCI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역대 맞아요. 최저치를 찍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.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이슈로 간단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시죠.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. 자, 30%를 찍으면 조정. 그러니까 어제 정도 봤을 때 이사님 보시기에는 30% 정도가 된 건 거죠? 네, 됐는데 28.6%? 네, 어제 기준으로 이제 이제 근접을 하고 있다 이 네, 얘기구나. 그 전에
이틀 전인가 30% 살짝 넘긴 했었습니다. 근데 주된 내용은 사실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좀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 세 차례 뭐 총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. 삼성전자, 하이닉스 합쳤을 때 토탈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0%를 넘거나 근접을 했을 때 시장도 마찬가지고 두 종목의 꼭지가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든 아니면 중장기적인 하락이든 꼭지가 왔었다는 분석 네. 내용인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경우가 왔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거라는 것을 담보하기는 좀 힘들지만 과거에 똑같은 게 왔을 때는 무조건 떨어졌었거든요. 실질적으로는.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.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. 아무 의미도 없는데 과거에 어떤 수치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패턴이 이번에도 좀 반복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. 좀 약간 다른 점은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30% 내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네. 하이닉스는 뭐 4%, 뭐 7% 이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30% 돌파했을 때 이제 비중이 10% 넘었다라는 점이 네.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세 번의 그 조정이 되게 깊고 길었어요. 네, 하나, 둘, 셋 차트로 한번 좀 보면 보죠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왔던 이제 20년도 1월 20일 이때는 뭐 날 엄청났네. 합산 총액이 이제 28.7% 기록했을 때인데요. 딱 기록한 날이 최고점입니다. 그러네요. 기록한 날 1월 20일 최고점이고 이제 이때는 사실 코로나가 있긴 했었죠.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빠진 거냐라고 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? 똑같은 날이거든요. 네, 똑같은 네. 날인데 조금 더 올랐다가 뭐 미국이라고 코로나 때라고 비슷해요. 안 빠졌겠어요. 똑같이 빠졌습니다.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특징적인 네.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안하고 이거는 좀 보시면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. 네. 예. 자, 두 번째 거 가보죠. 21년도 1월 11일 날 정확히 이날도 고점입니다. 30% 그러네. 찍은 그런 건 날이 이제 있네. 정확히 고점이 나왔고 그 후에 계속 흘러 내려갔는데 일단 삼성전자 흐름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흐름은 좀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을 좀 주고 있죠. 그러게요. 계속적으로 좀 여기서 이제 훅 빠졌거든요.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약간의 약간 뭐 휩소우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그러게요. 보여줬고 예. 삼성전자,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30% 넘었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안 좋은 흐름 좀 보여줬다.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입니다.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때가 2020 몇 년 정도 혹시 기억나세요? 한 22년도, 그러면- 23년도서부터 계속 올랐죠.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지수가 국내 삼성전자 주가보다 조금 더 우상향이었던 게 엔비디아 때문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반등했던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으네요. 네, 어쨌든.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,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정확하게 있습니다. 지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. 자, 세 번째 가보죠. 네, 이거 진짜 고점 찍고 딱 떨어지네요. 네, 이게 작년에도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게 네. 계속적으로 30% 돌파하다가 이제 동그라미가 표시가 된 게 아니라 전날 딱 찍고 떨어진 겁니다.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약간 공교롭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. 같은 날 이제 앵커 계신 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네. 우리나라 삼성전자, 하이닉스 30%를 찍은 날 똑같이 고점을 찍었습니다. 네, 똑같은 날입니다. 예. 차트로 보니까 이게 영향이 있는데요. 이번에 지금 거의 30% 육박했다는 거잖아요.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지 말라는 보장도 없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좀 그랬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기사의 제목처럼 네,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. 네.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박스권이라는 어떤 차트의 패턴이 있잖아요. 네. 밑에서 꼭 반등하는 가격대가 있고 위에서 꼭 하락하는 걸리는 가격대가 가격대가 있어요. 있죠. 그러면 저항선이. 이걸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것 같은데라고 해서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면 되겠다라고 해서 밑에 왔을 때 사죠. 근데 그 박스권이라는 건 시장의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.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번도 뭐 과거의 사례처럼 우리가 이걸 차트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패턴이 보였을 때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라는 걸 보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뭐 N자형 패턴, W자 패턴 그거를 인지를 하고 이제 과거에는 꼭 그랬어도 내가 그걸 보고 들어가면 반대로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, 실질적으로. 그러면 네. 네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.
그러니까 물론 조정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. 뭐 건강한 조정은 한 10% 정도 고점 대비 떨어지는 거 건강한 조정이라 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1년에 뭐 몇 번은 오고 그다음에 20% 이상 조정은 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고 뭐 그렇게 얘기들을 좀 하죠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팬데믹 때 그때 이렇게 폭락장 이런 것들은 드물죠. 뭐 어쩌다 뭐 몇 년에 한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인데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다른 거는 작년 7월에 저렇게 고점 찍고 내려갔을 때 저때 삼성전자 계속 빠질 때 얘기지 않습니까? 근데 저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. 네. 지금도 사실은 반도체 어떻게 보면 굳이 주도주라고 한다면 네. 사실 아직도 삼성전자보다는 네. 하이닉스가 좀 더 세고.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시장도 같이 빠졌다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오히려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산 비율이 30%를 넘었다라는 것, 그 너무 두 종목의 시장이 이렇게 좀 집중됐다. 이게 조금 오히려 걸리면 걸리지. 뭐 그거는 좀 지금 뭐 AI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 때문에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오히려 좀 좋은 기회를 삼으시는 것도 좀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이번에 두 번째 이슈 가보죠. 예. 이게 결국 이제 수급적으로 네. 우리 시장에 좋다는 네. 얘기가 되는 거니까. 일단 이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서 국가 비중인데요. 중국이 일단 올해 3월달부터 9월달까지 뭐 좀 약간 줄었습니다. 중국은.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늘었죠. 뭐 TSMC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인도도 일단 줄었습니다. 인도가 우리보다 위에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인도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우리나라랑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. 훨씬 크죠. 몇 배가 큽니다. 네.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8.99에서 3월달에 그다음에 9월달 말에 거의 11%에 육박하게 늘었다는 우리가 것은 2%포인트 네. 정도 늘었어요.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렇죠.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대만 같은 경우에 뭐 TSM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2,000조 원이 넘는 회사니까 뭐 비교 대상은 아니고요. 일단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.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비중이 너무 많이 뭐 국한돼서 맞아요. 들어왔다라는 점이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TSMC가 2,250조 원이에요. 지금 삼성전자 한 500조 조금 네, 넘는 거잖아요. 3,500조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MSCI 내 기업 비중 보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삼성전자가 3%가 좀 약간 안 되고요. 그러네요. 하이닉스가 이제 1% 약간 넘었고 작년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. 네. 2.9%, 1.3%. 아이고야. 하이닉스가 참 주가가 많이 오르긴 네, 시총이 많이 커지긴 하이닉스는 커졌네요. 네, 외국인들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요. 될 것 같습니다. 네. TSMC, 텐센트, 알리바바가 이제 그 기업별로는 이제 최상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거를 제가 그 두 번째 이슈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. 왜 그러냐면 작년 올해 초에 그 계엄 있고 막 그랬을 때 네. 우리나라 그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. 3월 달에 8.99%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었거든요. MSCI 이머징 마켓 그 내에서 비중이.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보십시오. 대만이 19.43%, 우리 15.2%, 10%, 11% 정도 넘고 쳤을 때 대만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. 네. 경제 규모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대만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 외에는 사실 딱히 이렇게 제조업이 더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진짜 반도체 위상이 얼마나 큰지를 저것만 놓고 보더라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 정도 좀 할까요?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.